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과 관련된 그런 뭐 가벼운 사건, 뭐 가볍다고 뭐 범죄가 가벼운 건 없겠지만 그동안은 뭐 모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간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살인이라든가 좀 이제 그런 좀 주제였다면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사기 사건, 조선시대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어떤 공무원이 거짓 부고를 내서 그 부의금을 사취했던, 편취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2021년 1월에 서울 송파구에 있던 주민센터 근무하던 이제 뭐 A씨라는 그런 분이 내부 직원 게시판에 자기 부친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들도 이제 노조가 있죠. 근데 이분은 아마 노조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조의 홈페이지에도 자신이 부친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부의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빈소는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충남 부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부여의 빈소도 방문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공무원은 민원 처리를 담당하던 그런 단속하고 그러던 이제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안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이제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민원 어떻든 처리하고 단속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생계와 관련돼서 이 공무원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의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마침 코로나 시기였죠. 2021년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 그 조문을 가지 않고 되게 온라인으로 이제 송금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거짓을 올리다 보니까 코로나로 조용히 가족장을 모신다. 그 마음 전하실 분을 위해서 계좌번호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로챈 부의금이 2,400여만 원, 2,5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이제 챙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 본인은 나중에 뭐 아버지처럼 나를 키웠던 뭐 숙부다. 뭐 그리고 또 그 장례 비용에 내가 일부를 보탰다라고 해서 이제 해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또 엄연히 그건 다른 거죠. 아무튼 원래 이제 공무원들 친상을 당하면 각각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휴가를 주죠. 그래서 부친이나 모친상을 당하면 이제 5일의 특별 경조사 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부친상이라고 속였으니 5일의 휴가까지 타먹은 그런 셈이죠. 그래서 장례 지내고 사무제까지 아마 지내고 왔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이제 어, 알려지게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그달 이제 인사 절차를 진행해서 그해 8월에 파면을 합니다. 파면이면 이제 공무원 징계로서는 가장 높은 것이죠. 그 직에서 이제 쫓아내면서 아마 몇 년 동안 다시 공직을 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마 공무원 연금 그런 것도 아마 반액인가밖에 못 받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파면을 하고 또 이 파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징계를 받으면 특히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했을 때는 그 벌금 비슷한 형태로 징계 부과금을 내는데 그걸 한 7,500만 원 가까이 3배 정도의 부과금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파면하고 돈도 3배나 무니까 너무 가혹하다 해서 2022년 4월에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파면도 너무 가혹하고 그리고 이제 부의금도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어, 총 2,400여만 원 중에 1,800만 원은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뒤에 이제 그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 해서 징계를 이제 취소합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징계 취소 소송을 낼 경우에 그 법원에서 징계 형량을 정하진 않아요. 징계는 어쨌든 그 공무원사회 이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파면에 대한 적법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뭐 해임 이하의 다른 아마 징계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이 됐는지 뭐 정직이 됐는지 그거는 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건 또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알 수도 없고요. 아무튼 다시 어쨌든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건 징계고 또 법적인 처벌은 처벌대로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기 혐의로 또 이제 형사 소송에 들어갔죠.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가 2023년 11월에 이제 내려졌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길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또 상기시켜 준 이유가 조선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비슷한 점도 있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조선시대 이런 이제 부의물품 사치 사건은 1843년 헌종 9년 6월에 일어납니다. 6월 16일. 그때 이제 포도청에서 형조에 보낸 공문이 남아 있어요. 그 포도청은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청이고 형조는 이제 법무부에 해당하겠죠. 그 피고는 이제 그 당시 서울은 이제 동서남북중 그래서 5부로 구성이 되고 있었죠. 그 남부 쌍림동에 사는 엄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쌍림동은 지금의 중국 광희동 근처가 됩니다. 동대문 운동장 근처죠. 동대문 운동장이 아니죠. DDP 센터가 있는 그런 이제 근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던 이 엄석이의 혐의는 뭐냐? 양반집에 버젓이 살아있는 그 부인 명의로 부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전달받는 형태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물품을 자기가 취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의 물품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처럼 부의가 그 부의금 형태, 돈의 형태로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현대화되고 하면서 돈으로 주고받은 것이 예전에는 그 각 지역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이런 이제 큰 경조사가 발생을 하면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 또 음식 접대를 해야 되니까 물건의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돼지, 아주 뭐 여유가 있으면 뭐 돼지 한 마리, 뭐 닭 한 마리를, 닭 몇 마리 뭐 준다거나 고기로 보내준다거나 쌀을 보낸다거나 이제 그랬던 거죠. 물품, 현물 경제 시대니까 부의 물품을 했던 건데 아마 그 물품을 이 엄석이라는 친구가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어쨌든 아름아름 알려줬겠죠. 뭐 양반집 살아있는 여인이 죽었다고 하니 그게 오래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엄석이를 포도청에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부의 물품을 가져다가 좀 먹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도청에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으니 이거를 법률에 비추어서 조사해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공문이 이제 형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조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장백의 유삼천리라는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매질을 하는데, 매질도 이제 그 어떤 매로 때리냐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게 이제 태고요. 이건 뭐 작은 회초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장도 사실은 회초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좀 굵은 회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름이 그 당시 도량형으로 3분의 1이 해서 약 한 1cm, 큰 지름이, 작은 지름이 한 0.7cm, 길이가 그 당시 세자 5치 정도 된다고 하니까 116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가장 굵은 게 1cm니까 상당히 뭐 그렇게 아주 굵은 적은 아니죠. 여러분 흔히 뭐 사극에서 보는 곤장이라고 할 때는 그 곤과 장은 다른 거예요. 장까지 이제 회초리에 해당하고 곤부터가 사실은, 그리고 그 밖에도 무슨 신장이라든가 형장이라든가 뭐 치도곤이라든가 또 따로 다른 이제 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회초리인데, 회초리도 100대 정도 맞으면 상당히 몸에 큰 상처를 주죠. 볼기를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서 그걸 100대를 맞습니다. 100대를 맞으면 상당히 많이 이제 몸에 상처가 나겠죠. 그리고 유라는 것은 이제 그 유배형입니다. 그 귀향을 보내는 거죠. 삼천리. 삼천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저 한경도 끝에서 반도 전체를 다 돌아도 삼천리가 될까 말까죠. 왜 삼천리라고 했냐면 이제 이건 사실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유배형을 할 때면 삼천리 해도 뭐 중국에는 뭐 갈 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삼천리라고 하면 삼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이 형률은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용을 한 거죠. 한 거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성당 어떤 방법을 쓰냐? 삼천리라고 하면 돌아서 이렇게 삼천리 가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삼천리가 아니라 돌아서 삼천리를 가는 우회한 거리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엄석이가 갔던 지역이 이제 전라도 장흥입니다. 전라도 장흥 지역에 그 유배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 100대를 맞습니다. 그때 그 회초리를 만드는 장은 가시나무, 큰 가시나무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디나 옹이가 있으면 그게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제거하고 그렇게 이제 볼기를 치는 형태로 아마 100대를 맞고 장흥으로 귀향을 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거짓 부고를 사취한 조선시대 엄석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떤 그런 일상적인 이런 사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